수만 년을 이어온 고향의 소중한 문화유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역사의 중심지였던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인데요. 그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향토 문화재 속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봅니다. 공릉천, 창릉천, 고향의 큰 물줄기가 만나는 곳. 한강과 함께 흘러온 고향의 역사, 지금 만나볼까요? 오늘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를 찾아가 봅니다. 창릉천 옆쪽에 위치한 강매동 강구산 마을. 이곳에 자리한 강매동 석교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네모진 돌기둥 20여 개 위에 돌판을 깐 형태. 약간의 곡선을 이루며 남북으로 이어진 다리의 길이는 18m 정도 됩니다. 매우 견고하고 세밀하게 지어졌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의 석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리 축조 방식입니다. 강매동 석교에 대한 흔적은 1755년에 발간된 고양군지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당시에는 해포교라 불렀으며 지금과 달리 나무다리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강매석교는 나무로 만든 목교였습니다. 홍수 떠나가자 다시 북한산에 있는 세검정에서 돌을 옮겨서 지금의 석교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돌다리로 바뀐 걸까요? 강매리교 경신신조라 새겨진 내용으로 볼 때 1920년대에 다리를 새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강매동 석교는 중요한 육로 역할을 했다는데요. 조선시대 당시 능곡, 일산, 송포 등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한양으로 내다 팔 때 건너야 했기 때문이죠.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강매동 석교. 조선조 전통적인 다리 축조 방법에 맥을 잇고 교통수단의 장이기도 했던 소중한 유물입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행주대첩의 격전지이자 행주치마의 유래가 있는 곳이죠. 이 행주산성 역사 누리길 입구 맞은편에 고향에서 하나뿐인 독립운동가의 성덕비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와 관계사업가로 활약했던 양곡 이가순 선생. 황해도 해주 출신인 그는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르고 노년을 고향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고향 땅은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있지만 관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홍수나 가뭄이 심해 농민의 삶이 피폐했는데요. 보다 못한 이가순 선생은 제방을 쌓아 홍수를 대비하고 한강물을 고향 땅으로 끌어오는 농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원재까지 유업을 이어받아 완성한 농수로가 바로 지금의 행주 양수장 1호 용수 간선수로. 일명 이가순 수로 덕분에 피폐한 농지는 비옥한 곡창지대로 바뀌었고 질 좋은 고향쌀이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총 길이 1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수로는 지금도 주변의 농경지 4,500여 헥타르를 적셔주는 고향의 젖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가순 선생의 공적을 기린 성덕비가 2017년에 향토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의 고귀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강과 창릉천 사이에 위치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 숲이 늘어선 이곳에도 고향의 소중한 역사유산이 숨어 있습니다. 진주 류씨의 묘소와 신도비인데요. 신도비란 왕이나 벼슬이 높은 사람의 무덤 앞에 세워 죽은 이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뜻합니다. 류진동은 조선의 문신이자 화가로 전라, 경기, 평안 등의 관찰사와 도총관을 지냈습니다. 글씨와 그림 솜씨가 뛰어나 남대문 현판글씨 숭례문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묘소를 꾸민 망주석과 장명 등 모자를 쓴 작은 문인석이 전형적인 조선조 중기의 무덤 형태입니다. 묘 아래 50m 지점엔
조선 명종 18년에 건립된 신도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활약을 했던 류림 장군의 묘 역시 조선조 중기의 무덤 형태로 조선 숙종 21년인 1695년에 세운 신도비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섬세하고 인체의 비율이 뛰어난 문인석이 지키고 있는 이 무덤은 류겸 선생의 묘인데요. 고려 말 조선 초기 문신인 류겸 선생은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여 세종 때 청백리로 뽑힌 인물입니다. 묘비를 갖추고 있는 귀부와 망주석, 문인석이 조선 중후기의 무덤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독특한 류구 선생의 묘입니다. 류겸의 아버지인 류구는 이곳 진주류시 묘소 중 가장 오래전 인물인데요. 공영왕 때 명나라와의 외교 분쟁으로 1년 넘게 잡혀 있었을 만큼 고려조의 중신이었습니다. 정당문학 시정평, 진주류공 구지묘라 새겨진 묘비 내용처럼 부인 덕수 이씨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의 학식을 뜻하는 태학사라고 쓰인 표석이 있고 고려시대 성물 조형 양식으로 평면 얼굴에 눈, 코, 입을 파서 새긴 석이는 손을 앞으로 모은 특이한 모습입니다. 새 것처럼 보이는 문인석과 상석, 향로석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의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또 다른 묘소가 있는 현천동 가문의 마을, 바로 행천 민순 선생의 묘인데요. 특이하게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 양옆은 두 부인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신도비는 독특하게 앞면에만 내용이 있는데요. 뒷면은 후대가 써주길 바랬으나 감히 스승님을 논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비어있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민순 선생은 매일같이 나뭇잎에 글씨 연습을 해서 개울이 검게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문회라는 지명이 검은 냇가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는데요. 고양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대덕동의 진영도 행촌 민순 선생과 같이 큰 덕을 쌓으셨던 분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습정 선생. 행촌 민순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많은 후학을 키워낸 고향 8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덕망이 깊은 민순 선생은 문봉서원에서 유림들이 제사를 올리는 고향 8현 중 한 분인데요.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문봉서원은 당시 선비 정신을 키우는 요람이었습니다. 현재는 복원을 추진 중인데요. 지금도 매년 가을이면 민순 선생을 포함한 고향 8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민순 선생의 덕망과 가르침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재산이며 고향 시민의 자부심입니다.